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23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주요 4대 계획을 전하며 고덕 국제신도시를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개발을 위해 LH와의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기존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개발과 함께 건설된 신도시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995년 세 개 시군이 행정적으로 통합됐지만 개발 격차가 나는 등 지역별로 단절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는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격차와 장벽을 허물 계획이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15년 전에 수립된 개발 계획으로는 변화된 도시 환경과 시민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평택시는 문제 진단과 함께 LH의 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한 재점검과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쳤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개발 방향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이어 고덕 국제신도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기능 향상 및 개발계획 재수립, 특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적기 이전 추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 도시환경 등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평택시는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을 위해 LH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알파탄약고 이전 등을 위해 주한미군과의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자문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고덕 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정부가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하고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7만 가구, 이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수변공원도 조성하고 서울까지 20분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 서남부에 있는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했습니다. 국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공원 녹지와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 2, 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오산침례교회가 사랑의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약 70여 명의 지원자가 헌혈에 동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오산침례교회 측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교 성전 옆 도로변에서 교인들과 일반인 등 70여 명의 헌혈 지원자가 참가한 가운데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헌혈 행사는 한마음혈액원에서 지원한 헌혈차 2대를 교회 옆 도로변에 주차시킨 가운데 헌혈을 지원한 사람들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차례로 차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피를 뽑는 방법으로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헌혈 행사에 참가한 시민 A씨는 자신의 건강한 몸으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하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뭐 굳이 좀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행사를 주관한 김종은 목사는 종교 행사인 사순절을 맞아 코로나로 피가 부족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혈 행사를 갖고 있다며 행사 당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신도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해 이들로부터 뽑은 피를 환우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단 헌혈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인지 할 생각이고요. 로뎀 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수원, 오산, 화성 그리고 평택 인근 도시에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설립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세계복지재단 운영 방침에 따라 장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오산 침례교회는 신도수 2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성전으로 이날 행사는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념 행사로 교회 측이 벌이고 있는 10만 헌혈 행사 일환으로 가진 행사입니다. KBPS 김수아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긴장과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파주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요양원 관리사가 백신 접종의 첫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3분기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계획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파주시는 오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로 하지석동 아름다운 요양원의 어르신과 종사자 등 40명이 첫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에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행정요원 등의 지원 인력이 투입됐으며 오전 10시에 요양원 관리의사인 최희숙 씨가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파주시의 접종 대상은 38만여 명으로 3분기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1분기 접종은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보건소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해 경미한 이상 반응부터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도 이상 반응까지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모의 훈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6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원활한 접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